안녕하십니까. 선택 2024 울산 MBC 총선 토론회 진행을 맡은 김연경입니다. 이제 4월 10일이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죠. 2달 정도 남았는데요. 본격적인 선거를 앞두고 울산 MBC에서는 총선 토론회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여야 울산시당위원장 모시고 각 당의 총선 전략과 방향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나오신 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출연자들의 자리는 사전 추첨에 의해서 공정하게 정해서 앉으셨고요. 그래서 추첨에 따라 앉은 순서대로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이채익 울산시당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이채익 시당위원장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선호 울산시당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예, 울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그럼 오늘 토론회 진행 방식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에 대해서 정해진 시간 안에 답변을 발언 순서대로 해주시면 되는데요. 상호 토론 때는 순서대로 주도권을 가지고 서로 질문과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발언 순서는 역시 사전 추첨에 의해서 앉은 순서에 따라 질문마다 공평하게 우선순위가 돌아가겠습니다. 또한 발언 시간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출연자들 앞쪽에 보시면 모니터에 발언 시간이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남은 발언 시간 10초 전에는 노란불, 종료 시간에는 빨간불이 켜지니까 잘 보시고 시간 안에 마무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이렇게 저희 총선 토론회에 여야 울산시당위원장으로서 나오셨으니까 인사 말씀을 부탁드릴 텐데요. 총 2분씩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울산 시민들께 총선을 앞둔 인사 말씀, 각 당의 입장은 어떠신지 앉은 순서에 따라 먼저 국민의힘 이채익 울산시당위원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갑진년 새 아침이 이제 밝았습니다. 새해 우리 울산 시민 여러분들 정말 가정과 직장에 만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작년 한 해 참으로 어려웠던데도 불구하고 우리 울산 시민 여러분들께서 집권 여당 국민의힘을 많이 도와주셔서 역대 사상 최고로 많은 2조 5,900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이제 올해는 희망의 우리 울산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저는 특히 집권 여당의 시당위원장으로서 정말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이번 총선에 6석 전성을 할 수 있도록 분골쇄신, 선민후사의 정신으로 임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제 3년 차 올해 접어듭니다. 대통령 권력은 국민의힘이 받았지만은 아직 입법부는 여소야대 정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 다가오는 4월 10일 22대 총선에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고 또 저도 시당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치는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고 또 희망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윤석열 정부는 문제 제기하는 정부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김두겸 울산시 정부와 우리 집권 여당이 힘을 합쳐서 시민들에게 약속한 거 꼭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이선호 울산시당위원장께서 인사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위원장 이선호입니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부의 2년을 평가하는 선거입니다. 윤석열 정권 2년 동안 철저히 국민을 무시했습니다. 국민 안전 외면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고 사건, 최상병 순직 사건 등 국민의 안전을 무시했고 국회를 또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양곡법, 노란봉투법 등 민생 법안을 완전히 팽개쳐버렸습니다. 그리고 거부해버렸습니다. 이것은 입법권에 대한 도전이요, 상권분립에 대한 파괴입니다. 또 국민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국민 65%가 찬성한 김건희 특검법을 또 거부해 버렸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 이 가족 비리에 대한 특검법을 거부한 최초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 국민들이 불행한 에 놓여 있습니다. 또 민생을 완전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수출은 하락하고 물가는 치솟고 국내 경기는 쇠락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국민의힘과 집권 여당은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 여기에 대한 반성과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 민의를 보살피지 않고 용산의 눈치만 보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지금이라도 투표를 바로 해서 국민의힘과 집권 여당을 심판해서 반드시 다시 대한민국의 미래로 네. 네, 이선호 울산시당위원장님의 인사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네, 다음 질문을 드릴 텐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진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비 후보 등록하신 분들과 거론이 되고 있는 후보들을 보면 현역 의원들도 있고 새롭게 떠오르는 인물들도 있거든요. 각 당에서는 이제 경선을 거쳐서 후보를 선택해야 하셔야 할 텐데 현역 의원의 출마 여부와 세대 교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3분씩 말씀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선호 울산시당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먼저 현역 의원 세대 교체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이거는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고요. 국민의힘에 더 큰 방점을 둔 이야기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6개 지역구 중에 북구만 현역 의원인 재선 이상은 의원이 계십니다. 우리는 현역 의원에 대한 평가가 벌써 중앙당에서 끝나 있고요. 또 우리는 시스템에 의해서 공천을 확정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구에서 지금 예비 후보로 등록해서 3명이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4분이 시스템에 의한 경선에 의해서 우리는 선정될 거라고 믿고요. 또 세대교체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의 세대교체보다는 실제로 국민의힘의 세대교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울산의 모든 정치 권력들은 누가 차지하고 있냐면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계속 해왔죠. 그런데 한 번도 세대교체를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보면 이준석 당대표가 들어오면서 젊은 세대들과 세대교체론을 들고 왔었는데 이준석 당대표가 이제 거의 쫓겨나다시피 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젊은 층들이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이탈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고요. 더불어민주당으로 돌아오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정말 오래전부터 시스템 공천에 의해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에서 보아왔던 옛날의 얼굴들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겁니다. 이제 그게 바로 세대 교체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먼저 지난번 지역위원장 선거 때 우리는 40대 2명의 지역위원장이 기선출되어서 지금 활동하고 있고요. 또 얼마 전에 이 39세의 전은수 변호사가 지역 추천 인재로 발탁되었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30대, 40대가 벌써 3명이 활발하게 뛰고 있고요. 여성도 또 활발하게 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세대교체는 벌써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세대교체라는 게 단순하게 이 연령만 세대교체된다고 세대교체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얼마나 능력을 가지고 있고 지역과 얼마나 소통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어필을 받느냐 이런 게 세대교체입니다. 실질적으로 국민의힘을 보면 올드보이들이 지금 다시 돌아오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민주 이선우 울산시당위원장의 말씀이셨고요. 이번에는 국민의힘 이채익 울산시당위원장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제가 그 답변을 드리기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선호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그 대통령의 제2요구권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문재인 정부 때 할 수 있었던 법을 그 당시는 하지 않고 윤석열 정부에 와서 인기영합적 법안이 분명히 대통령의 제2요구권이 발동된다는 것을 가정하면서도 그야말로 여소야대의 전국을 입법 폭주로 많은 지금 정치 과잉 또 국민들에게 불신을 안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 현역 의원 출마 여부와 세대 교체 이 부분은 인위적인 교체보다는 자연적으로 교체되는 것이 맞다. 그리고 특히 우리 헌법적 가치인 주권 재민의 원칙이 철저히 지켜져야 된다. 다시 말해서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뭔가 이거를 교체하고 물갈이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유권자들에게 유권자의 선택권과 유권자들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울산은 6분의 국회의원이 있는데 지금 5분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5분이 22대 총선에 전부 다 출마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공정한 룰에 의해서 또 시스템에 의해서 또 모든 것은 정량적이고 또 정성적 또 개량적 평가에 의해서 앞으로 당에서 공정한 절차에 따라서 공천 절차가 진행될 것이다. 그리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존중이 돼야 된다. 저는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은 알다시피 정말 사가 먼저가 아니라 공이 먼저고 또 헌신과 봉사와 섬김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지 생물학적으로 나이만 젊다고 해서 신선하다. 신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국회의원 3선 하면서 저는 느끼는 것은 역시 국회의원은 선수가 중요하고 또 선수의 그 중압감이 그래도 인적 네트워크나 법안 실력이나 또 국민을 섬기는 방식에서 아무래도 앞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생물학적 젊음을 갖고 무조건 세대 교체를 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 저는. 네, 두 분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두 분 모두 공천 시스템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하셨어요. 이제 선거가 2달 정도 남았으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서 그 공천 기준이 무엇인지, 어떤 기준으로 하겠다는 건지, 이번 총선에서는 어떤 전략으로 접근한다는 건지 궁금해하실 텐데 오늘 그 부분을 여쭤보겠습니다. 3분씩 시간을 드릴 텐데요. 먼저 이번에는 이채익 국민의힘 울산시당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이 공천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지금 공관위가 구성되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지금 공천과 관련된 스케줄이 계속 나가고 있고 또 순차적으로 발표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앞질러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적절치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지 우리 울산 차원에서는 지금 이제 공천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준비할 부분은 시당 자원에서 완벽하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총선 기획단 또 총선 공약단 뭐 이런 부분을 제가 시당위원장인 제가 중심이 돼서 준비를 하고 거기에는 전직 공무원들 또 학계 권위자들 또 사계 권위자들 다 총망라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정말 양질의 또 누가 봐도 집권 여당으로서 지킬 수 있는 이런 공약을 발굴해서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대충 저희들 말씀을 드리면은 중구에는 성안 약사 일반 산단 조성 문제,
또 울산공항 고도 제한 완화 문제 이거를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남구는 문수로 우회도로 건설, 또 태화강 위에 세계적인 오페라 하우스 건립, 또 동구는 남목 일반 산단 조성과 동해 가스전 활용, CCS 실정 사업 예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구에는 울산 의료원 예타 면제 추진과 친환경 도시 트램 2호선 건설을 이번 1호선이 이제 마무리되면은 2호선 또 잇따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울주구는 지금 화물 철도 온산선 폐지 및 이슬 문제, 그리고 해화댐 치수 능력 정대, 또 은양다운 우회도로 건설 등 뭐 이런 부분을 구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공약을 정부와 또 시정부와 또 시당이 잘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또한 이거와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정치 신인들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시당 차원에서 철저하게 잘 검증하고 또 그분들의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실적이나 사회 봉사활동이나 또 여러 가지 지금 이제 당에 기여한 부분 또 기여하지 못한 부분을 잘 정리해서 중앙당에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근거 서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잘 제공해서 훌륭한 인재들이 이번에 선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정말 이번 22대 총선은 국가의 명운이 걸려 있습니다. 집권 여당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3분의 시간이 모두 지났고요. 다음으로는 이선호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저도 그 제2요구권 관련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때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 때 너가 뭐 했느냐, 문 정권 때 뭐 했느냐 이런 이야기를 지금도 국민의힘은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금까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한 번도 소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이렇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이 그 여사의 특권에 대한 것도 있지만은 그보다 우리 국민들은 정말 모멸감과 소외감을 느낍니다. 그게 지금 정답입니다. 아무리 빼빠지게 이래도 돈 1억 벌기가 힘든데 앉아서 주가 조작해서 23억을 벌었다는 게 우리 국민들의 허탈감과 소외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 특검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울산의 그 공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벌써 오래전부터 이 시스템에 의해서 공천을 하는 게 정착화되어 있습니다. 국민 여론 50%, 당원 여론 50%에 의해서 공천을 하는데요. 특히 울산의 문제는 지금 시민들과 그리고 당원들과 소통하면서 공천 문제가 제대로 준비되고 있고요. 또 이 총선 준비는 저희들은 단순하게 지금 울산에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특히 지금 영호남 갈등 그리고 이 울산에서마저도 지금 이 지역 감정에 휩싸여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지금까지 공관위도 구성하고 또 제대로 된 후보를 내세우는 게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이 정당의 공천은 상품과 같아서 제대로 된 제품을 만들어서 잘 포장해서 국민들에게 선택하게 해주는 게 공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좋은 제품들을 지금 모셔오고 또 발굴해 놨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과 또 시민들, 당원들의 선택을 받아서 이제 국민들에게 울산 시민들에게 런칭만 하면 됩니다. 울산 시민들이 지금까지의 국민의힘의 올드보이들과 우리의 신선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을 선택하고 비교해 주십시오.
네. 자, 이렇게 각 당의 공천 기준과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울산의 5개 구군 지역별로 판세가 정말 다르잖아요. 지역별 강약을 자체적으로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며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 3분씩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선호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난 2023년도 더불어민주당은 울산시 지형 분석을 전반기 하반기에 분석을 했습니다. 그 결과 저희들이 많이 좋은 지역이 있고 또 약간 열세인 지역이 있고 다시 박빙인 지역이 있는 거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이 진보 개혁설이 단합만 되면 반드시 좋은 지역이 북동구는 저희들이 뭐 좋은 지역으로 치부하고 있고요. 또 우리는 이 좋은 지역을 진보 뭐 개혁 민주주의 세력들이 총단결해서 반드시 확보해 올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또 지역별로 나눠 보면 저 울주군도 이제 이 민주 세력들이 포진하는 그런 지역으로 변모했다고 확신하고요. 또 남구 중구도 이제 옛날에 국민의힘이 독주하던 그 시절은 지났습니다. 특히 지형조사를 보면 이 윤석열 정부의 부정 의견들이 날로 넘어가고 있고 또 긍정적인 답변보다 부정적인 답변이 훨씬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 남구 중구도 이제는 해볼 만한 지역으로 접어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전 지역에 대해서 제대로 후보만 내고 제대로 극복한다면 이제 국민의힘이 아승만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 진보 개혁 민주 세력들이 연대해서 반윤석열 정부를 지향하고 또 이 윤석열 정부가 지금까지 잘못하고 있던 이 수많은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울산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우리 울산 시민들의 요구가 있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그 울산 시민들의 요구를 받아 안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야권 연대 연합을 통해서 지금 이 독주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막아내고 또 이 울산에서 지금까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던 국민의힘의 무능을 더불어민주당이 바로잡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집권 울산에서 다수의 의석을 확보한다면 이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울산을 위해서 전년하지 못했던 새로운 일들을 더불어민주당은 해내겠습니다. 젊고 깨끗하고 이기는 민주당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머리띠를 메고 함께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민의힘 이채익 울산시당위원장님 지역별 판세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제가 먼저 지역별 판세를 말씀하기 전에 김건희 여사님 특검법이 아니라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에 우리 김건희 여사가 관여됐냐 이거를 지금 조사하자는 건데 12년 전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특수부가 2년 동안 탈탈 털어도 나오지 않았던 일이고 거기에 관여했던 한 분도 이번에 법원 판결에 무죄가 났던 일입니다. 오직 민주당은 대통령 흔들기 또 대통령 부인 흔들기를 통해서 정치의 불신과 원래 총선에 유리한 부분을 점하기 위해서 정말 총공세를 피는 데 대해서 참으로 유감으로 생각하고 문재인 정부 5년 때 김정숙 여사의 해외 쇼핑, 해외 나들이 국민적 공분을 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정말 금도를 지키면서 참고 참았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여러 추이를 봐가면서 김정숙 여사의 특검 이 부분도 향후 우리 당 지도부는 여러 가지를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별 강약 분석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남구, 갑을 또 뭐 중구, 울주구는 아무래도 좀 보수세가 강하다. 그리고 동구, 북구는 조금 노동세가 좀 강하기 때문에 어렵다. 뭐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만은 저는 절대 낙관할 수 없다. 전 지역이 다 어렵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서 이럴수록 더 낮은 자세로, 철저하게 낮은 자세로, 또 철저하게 섬김의 자세로, 그리고 말이 아닌 행동으로 또 실천하는 집권 여당의 모습을 보여줘야만 될 것이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북구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것은 이번에 북구에 2조 원이 들어서 EV 전기차 공장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정도로 큰 국가적 선물을 우리가 받았다. 그리고 2차 전지 이 부분 특화단지도 윤석열 정부가 50년 먹거리를 울산 시민들에게 줬다. 그리고 남구의 도시철도 1호선 건설이 원래 이제 국가 예산에 설계비가 반영되었습니다. 이것도 엄청난 교통, 환경에 새로운 축이 형성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 시민들이 많은 지지를 하지 않을까 저는 기대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상호 토론 시간입니다. 각 주제별 발언 시간에도 서로 다른 의견을 피력해 주셨기 때문에 이번 시간을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분 동안 한 분께 주도할 시간을 드릴 텐데요. 각각 주어진 5분 동안 주도권을 가지고 자유롭게 상호 토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 상호 토론이 다소 원활하지 않거나 형평성에 조금 어긋난다 싶으면 사회자인 제가 최소한의 제지를 할 텐데요. 주도권을 가진 분의 질문이 1분을 넘거나 상대방의 답변을 30초 이상 보장해주지 않을 때 제가 제지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에는 국민의힘 이채익 울산시당위원장님 5분 동안 주도권을 가지고 상호 토론을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우리 이선호 위원장님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이선호 위원장님께서 제1야당으로서 또 다수 국회 의석을 갖고 있는 시당위원장으로서 많은 공헌을 주신 데 대해서는 깊이 감사드립니다. 근데 저는 문재인 정부의 5년, 그때 우리 울산시당은 뭘 했는가, 울산 시민들에게 5년 동안 이거는 우리가 했다 할 수 있는 거 있으면 한번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문재인 5년 동안 20년 동안 국민의힘에서 하지 못했던 외곽순환도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외곽순환도로 에타 면제를 했고요. 울산이 제일 취약한 게 공공의료 문제입니다. 공공의료 문제를 문재인 정권 때 우리 울산에 산재 공공병원을 울주군 범서협에 유치해 왔습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지금까지 국민의힘에서는 한 번도 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해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금 외곽순환도로에 타면 이제 참 잘 됐습니다. 그리고 또 산재병원 지금 우리 윤석열 정부가 와서 지금 구라 지역에 지금 공사가 되고 있는데 저는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참으로 우리 울산에서는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한 해였다고 저는 5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이 대한민국에 원전을 건설했습니다. 바로 원전이 우리 서생, 고리 그 일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5년 동안 문재인 정부는 철저하게 원전을 파괴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뒤돌아보면은 고리 5기 건설 관계도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그 당시에 제가 우리 당의 탈원전 저지특위 위원장으로서 싸웠는데 그럴 때 정말 제가 외로운 정말 투쟁을 했습니다. 다행히 고리 5기는 재가동이 되었습니다만은 저는 5년 동안 정말 문재인 정부가 울산에 참 고통을 줬던 한 해였다, 5년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윤석열 정부 지금 1년 반 만에 국가첨단 전략 2차 전지 특화단지 이 부분을
우리 울산에 지정해 준 거는 지금 울산 전역에 13곳에 들었습니다. 제일 이제 큰 것이 삼남읍의 하이테크 밸리의 비중이 제일 이제 많이 갈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이 지금 국내 최초 전주기 밸류체인 완결형 특화단지 조성 아닙니까? 그래서 투자가 지금 11조 원, 생산 유발이 22조 원, 부가가치가 6조 원, 고용이 7만 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시당 위원장님 지금 질문을 전국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게 지금 인구가 주는데 울산만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잘 됐다 저는 생각하고, 또 하나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 이재명 그 대표께서 이번에 테러 당한 데 대해서는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후 여야를 떠나서 이 절대 폭력은 절대 민주주의 자유를 억압하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단지 이번에 그 지방 응급 의료 체계를 좀 무시한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사실상 결과적으로 큰 사고도 아니었는데 그 부산대학병원에서 충분히 다 될 수 있는 부분을 헬리콥터를 동원해서 서울로 이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부산 시민들 또 전국의 지방 의료인들의 네, 질문을 자존심을 마무리해 주시면 철저히 답변 시간이 보장이 밟았다.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익 시당위원장의 발언에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큰 사고가 아니었다는 발언을 지금 서슴없이 하고 계십니다. 아니, 목에 치명상을 입었는데 이게 큰 사고가 아니었다. 1mm만 더 들어갔으면 그 자리에서 직사할 수 있는 그런 중대 사고였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국민님이 받아보고 있는 이 부분이 이재익 위원장이 보고 있는 거와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저는 그 사고의 경중을 따지는 게 충분히 지방 단위에서도 네, 가능하다. 5분의 상호 토론 시간이 모두 끝났습니다. 아무래도 시간이 정해져 있는 만큼 시간을 잘 활용해 주셔서 상호 토론을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이선호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위원장님 5분 동안 주도권을 가지고 상호 토론해 주십시오. 잠시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16일 날 소방청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 전환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었다. 소방 헬기도 문제가 없었다고 논란이 소지가 될 수 없다고 이 소방청에서 입장 발표를 했습니다. 그걸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저는 간단하게 한 개 여쭤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이 울산을 집권할 때 민선 1기부터 6기까지 그리고 지금 8기에 있을 때 실질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울산을 위해서 한 게 무엇인지 한 가지만 먼저 말씀해 보십시오. 저는 뭐 여러 가지지만은 그 도시철도 1호선을 국가 사업으로 지정해 준 부분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정도로 중요한 일을 울산 시민들에게 약속했다. 네, 지금 알겠습니다. 울산역에서 신복 로타리까지 이 15개의 정거장이 있는 1호선 트램 이 부분을 큰 치적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또한 민선 7기에서 준비했던 거고요. 발표가 민선 8기에서 났는 것뿐입니다. 지금 한번 울산 시민들 잘 한번 지켜보십시오. 지금까지 울산을 변화시키고 울산을 혁신한 게 무엇이 있는지 제가 생각나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 중구에 있는 혁신도시 노무현 대통령이 만들었습니다. 또 유니스터 울산이 자랑하는 유니스터 노무현 대통령 때 만들었습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하려고 했던 외곽순환도로 애타 면대받지 못했습니다. 우리 문재인 정권 때 해냈고요. 또 우리 울산의 공공의료가 이렇게 낙후되어 있었는데 사실 코로나 사태가 됐을 때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이 팬데믹 사건 때 공공의료기관이 없어서 울산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우리 민선 7기 때 그 문재인 정권 때
병원을 유치했습니다. 또 한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우리 울산에 이런 일들이 있었죠. 기업이 흉상을 만든다. 또 방어진 앞바다에 솟아나는 불상을 만든다. 이런 이야기들이 뭐 세계 최대의 성경책을 만든다. 이런 걸 이야기할 때 사실 울산에 있는 국회의원 6명 중 5분이 국민입니다. 이 정도면 이거 잘못되지 않느냐 하고 어떤 반대 의견을 내본 적이 있는지 아니면 이 당정 협의는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울산은 산업도시입니다. 기업인과 우리 노동자들이 일군 산업도시입니다. 그래서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고 또 기업하는 사람들이 정말 기가 살아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두겸 시장께서 기업인 흉상을 추진했습니다. 그 추진의 자체는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의견 수렴이 좀 부족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송철호 시장 때도 이 노동자 이 상을 했거든요. 30분 의견 수렴 지났습니다. 없이 했습니다. 30분 지났습니다. 30초 지났습니다. 이채익 위원장님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정말 궁핍하게 들립니다. 실질적으로 국민의힘에서 이게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앞으로 이런 거는 우리 상호 이 시장과 협의해서 국민의 여론 수렴을 잘 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혹시 영화 국민의힘 서울의 봄 영화 보셨습니까? 예. 예. 느낌이 어떻습니까? 짧게 10초만 이야기해 주죠. 뭐 하여튼 그 지금 10초 안에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보셨다면 됐습니다. 정말 서울의 봄을 보셨습니까? 전두환, 노태우가 어느 정당의 대통령이었습니까? 아직까지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을 도륙하고 살육했던 네, 이렇게 상호 토론 시간이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모두 두 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자, 여야 울산광역시당위원장과 함께한 선택24 2024 울산 MBC 총선 토론회 상호 토론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자, 이제 오늘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여야 울산광역시당위원장으로서 이번 총선에 어떤 마음으로 임하실지, 울산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할 건지 유권자들께 또 시민 모두에게 마무리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분씩 시간을 드릴 텐데요.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선호 울산시당위원장님 부탁드립니다. 예, 울산 시민 여러분 토론 잘 보셨습니까? 국민의힘은 아직까지 반성의 기미도 없습니다. 또 아직까지 2년이 지났는데 문재인 정권 탓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 대한민국이 추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무섭고 두렵습니다. 이제 남은 대한민국을 살리는 유일한 길은 유권자 여러분들과 시민 여러분들입니다. 시민 여러분들이 선택이 대한민국을 살리고 울산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총선에서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이 바뀌고 울산이 바뀝니다.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기는 민주당, 국민이 승리하는 민주당이 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국민의힘 이채익 울산시당위원장님 인사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울산 시민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정말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고 우리 시민 여러분을 더 받들겠습니다. 국회의 특권을 내려놓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국민의힘은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습니다. 서약 다 했습니다. 그리고 금고 이상의 형 확정되면 세비 절대 받지 않고 반납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정수 50명 줄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이 원하는 그런 국회의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저 이채익 시당위원장으로서 더 국민 여러분을 섬기고 받들고 시민 여러분들이 주시는 질책을 정말 달게 받으면서 다가오는 4월 10일 총선 꼭 압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선택 2024 울산 MBC 총선 토론회 여야 울산광역시당위원장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토론 함께 해주신 국민의힘 이채익 시당위원장님, 더불어민주당 이선호 시당위원장님 수고하셨고 감사드립니다. 네, 울산의 발전과 국가 비전을 위해서 올바르게 능력을 펼칠 인재를 등용하는데 울산 시당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총선을 앞두고 우리 지역구에 어떤 인물이 나오고 또 어떤 사람을 뽑아야 할지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